네, 지금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작부터 뜨거웠는데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번 운영위를 통해 특감반 사태의 모든 의혹이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 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 KTN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18년 마지막 날 운영위원회 소집으로 지금 굉장히 국회는 뜨겁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뜨겁다고 얘기는 했는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 줄 평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 운영이 어떻게 보십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예.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러지 않아도 조국 민정수석하고 뭐 비서실장까지 다 총출동하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원회가 엄청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 뭐 공방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뭐 관련 내용들 민간인 사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폭로했는데 그럼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뭔가의 근거들을 갖고 나오고 조국 수석을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추궁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예.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가 더 명확하고 사찰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더 많이 귀에 들리는 건 또 무슨 이유일까? 자유한국당이 뭐 이제 오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지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불렀으면 뭔가 좀 이렇게 아프게 찌르는 맛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힘겹게 불러낸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맥 빠진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오늘 회의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뭐 모르쇠라고 생각하죠. 이거 지금 전술 자체가 애초에 여당과 그리고 청와대가 스크럼을 짜서 나올 때 애초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간인 사찰의 구성 요건을 자신들이 정의를 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 차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시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불이익을 줬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단순 정보 보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완전히 내로남불식 논리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계속 인용하지만은 이재수 장군 같은 경우에 그러면 누가 지시를 했으며 밝혀진 거 없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불이익이 세월호 유가족한테 갔는지 밝혀진 거 없거든요. 근데 사찰이라 몰아가지고 군인을 죽음을 몰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물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정의를 그렇게 잡고 가면은요, 웬만한 건 모르쇠로 버틸 수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원님 재판할 것도 아니고, 누가 지시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도 아니면서 그런 판을 만든 것 자체가 약간 아쉬웠고, 저는 애초에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사비서관의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 사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네. 가지고도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 쪽에서 뭐 국회법대로라면 당신들이 신청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원래 우리가 장관이 보통 이제 상임위나 이런 데 출석한다고 했을 때요 장관을 부르는 거지 장관 밑에 국장까지 따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보면 국장들이 다 뒤에 와서 출석한 다음에 뭐 답변 중에 좀 미진한 게 있으면 뒤에서 쪽지를 건네기도 하고 뭐 뒤에서 대신 답변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임위의 운영 문화인데 예를 들어 오늘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요. 김도우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김도우 의원이 그 우윤근 그 대사에 대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된 서류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느냐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예. 얘기 했을 때 그때 조국 수석이 말을 횡설수설했어요 보면은 네. 뭐 본 것 같다 보진 않았다 그런데 그때 봤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마지막에 조국 수석이 어떻게 빠져나가냐면은 아 그거 어떻게 입수했냐 그랬더니만은 아 박형철 비서관이 준 것 같다 이렇게 예.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또 거기서 쉽게 해명이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순리대로라면은 본인들의 상관이고 본인들도 이번에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배석했다면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좋았을 텐데 결국 모양새는 조국 수석이 횡설수설하다가 좀 말이 막히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알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답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와대도 결국에는 방어에 치중했지 결국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해명하는 데 어떤 전술적 목표를 삼은 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아마 지켜보겠지만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추가 폭로를 하고 이런 것도 이어지면서 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오전에 계속해서 이걸 보면서 네.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공방이 김도우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저 내용이거든요. 저 내용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그러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김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왕이면은 뭐 박경철 비서관까지 같이 나오면은 또 뭐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다 나왔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다 얘기들이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일종의 청문회 같으면은 네. 다 증인 채택해가지고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운영위원회잖아요. 운영위원회면은 청와대 비서실장도 나오고 그리고 민정수석도 12년 만에 나왔습니다. 예. 나오면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거기서 허점이 드러나면 그걸 파고 들어가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앞서도 이제 뭐 운영회 때 잠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근거 자료 갖고 와라. 예. 자료 제출해라. 그런 다음에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추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왔다 그래서 그게 뭐 마치 다 잘못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토론할 때도 얘기하는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랑 자꾸 이번 얘기하고 비교를 해요. 예. 근데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독대도 하고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던 기록도 남아 있고 그리고 원래 기무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니 그 업무 밖의 영역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거의 명확해 보이잖아요. 네. 하다못해 수장을 해야 된다, 세월호를. 이런 보고까지 올린 근거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안 지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수 사령관이 그걸 했던 핵심 거기 책임자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그게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검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예. 뭐 보고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쟁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6급 주사예요. 예. 수사관이에요. 그리고 여러 명의 특감 반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향이나 시중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을 수집을 하러 다니잖아요. 수집하러 다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른바 데스크가 있어서 도대체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것이고 기사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보고를 올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인 사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졌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실행해라라고 하는 지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실행을 받아서 그 김태우 수사관이 그 실행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올린 보고서가 있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지금 민간인 사찰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 김태우 비서관 보고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공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이유는 뭐냐면요. 네. 내가 지시를 그 보고를 올렸을 때 지시를 받아서 내가 지시받은 내용을 이행한 걸 공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근데 그거와 관련된 건 지금 한 건도 공개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시해서 이행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실행으로 옮겼다고 하는 근거를 본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걸 구두로라도 언론에다가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 사찰이다, 블랙리스트다라고 할 때 그 논리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으니 예.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고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누가 지시했다고 하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지금 이름 못 대시잖아요. 그것이 특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기소된 사람 그 모 장군 하나 지금 기소돼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이제 이재수 장군이 위에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강요했던 것이고 그 위에도 보면은 김관진 실장한테 지시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것이고 그게 이번에 검찰 수사했다는 것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조국 수석이 정의한 대로입니다.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때 민간인 사찰이라고 한다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무사 수사할 때는 뭐 정보 수집만 해도 사찰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본인들에 대해 가지고 사찰이냐 아니냐 하니까 박주민 의원이 판례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것은 왜 사찰이고 사찰이 아니냐. 이거는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사찰이고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했던 거잖아요. 네. 제가 그럼 반문해 볼게요. 환경부 공공기관 이제 관련해가지고 장 관련해가지고 할 때도 그럼 거기 보면은 그냥 단순 동향 보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은 사퇴 동향 보고예요. 그러니까 사퇴 동향 보고는 어떨 때 만드는 겁니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 성격으로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물론 당연히 누가 지시했는지 뭐 이런 건 못 파악하겠죠. 왜냐? 지금 강제 수사 단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럼 문건 하나만 나와도 이 사람들이 불이익받았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처벌하자고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사퇴 여부를 조사하는 건 정보 수집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래 지금 강제 수사 단계도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르냐 예. 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무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자체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기무사령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장군이고요. 기무사령관하고 지금 6급 수사관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동렬에다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무사령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직보하면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요. 기무사령관이 한 단계 더 거쳐간다 그러면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게 왜냐면 잠깐만요. 완전 잘못 제 가고 있던 게 뭐냐면요. 지금 기무사령관과 대비돼야 되는 건 김태우 수사관이 아니에요. 조국 수석이에요. 이 사람이 보고를 받았냐가 지금 문제되는 것이고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보를 수집한 기무사 대원들과 대비돼야 되는 사람인데 이 둘을 왜 같이 놓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안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 정보원 네, 네. 이런 하사관급이나 아니면 장교가 나와가지고 이번 사안을 만약에 폭로를 했다 그러면은 예. 같이 동료를 놓고 비교할 수 있지만 그 기무사 사찰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직접 놓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환경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에 지금 사장하고 임직원 24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동향을 만약에 정부가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하러 특감반 직원한테 이거 동향 파악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정부 부처에다가 지금 사표를 내거나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장 임직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서 올리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전 정부 때도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거는 얼마든지 공식 라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이걸 왜 무리하게 특감반원이 가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그 거예요. 문서 제목이 재직 상황입니까? 사퇴 동향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요. 정권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뭐 코드 인사든 뭐든 간에 이전 정부 사람들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사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이게 정부가 파악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산하기관장들이 사퇴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사퇴 아니고. 동향이라는 문건이 나오냐는 거죠,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도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임기 남아 있는 사람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억지로 쫓아내거나 이런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문건이라 그러면 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각각 기관들의 기관장이 얼마나 임기가 남았는지 또 그 사람이 이전 정부에 임명된 사람인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인지 다 취합해서 보고해 주세요라고 하면 문제없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특감반 직원이 가가지고 그것도 지금 뭐 감사실에 가가지고 이거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정식 루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왜 특감 반원이 가가지고 받아오느냐. 예. 그 자료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자료냐. 그리고 그렇게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과잉 충성하려고 하거나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명단은요. 명단에 있는 인원수가 적을수록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3,000명 예술인 명단 정리했던 거는 굉장히 강력한 배제 명단이라고 주장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사퇴 동향 문건은 24명 있는 문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가 그냥 동향 보고다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24명을 뒷조사한 게 더 크지 않아요? 그렇다. 만약에 그 논리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뭐 후보군이 누구다. 예. 뭐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후보군이 누구고 그 중에서 누구는 절대 되면 안 되고 누구는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논리가 성립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사찰 뭐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 관련돼 있는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회의 진행 방향은 저렇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번 기회에 뭐 어느 쪽 주장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좀 뭔가 실체적 진실에 좀 가깝게 뭔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저는 이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 자체가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정쟁은 계속될 것이다. 근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감찰반 제도 자체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뭐 아까도 언급을 한번 했지만은 지난 정부에 적용했던 기준들을 너무 엄격하게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정쟁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국회 운영위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